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는 라이징 K바이오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을 살펴볼 텐데요. 엔테로바이옴의 서재구 대표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테로바이옴을 처음 접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의 장 점막에 살고 있는 극현기성,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산소에 매우 취약한 그런 균종들을 비만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아토피나 암과 같은 면역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좀 최근에 국내에서도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엔테로바이옴도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질병과 연관이 있다, 중요해진다 이런 그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2000년 초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되게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연기서열 분석법이란 게, 즉 다시 말씀드려서 NGS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어떤 질환과 인과관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었고, 그 인과관계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균종인지까지 이제 밝혀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균종들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질환에 질환자에서 많이 이제 그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 모델을 통해 가지고 그 동물 모델에서 이들 균종들을 갖다가 투여했을 때 질환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균종들을 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보통 치료제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들을 얘기하면 보통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합성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만드는 치료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게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건강을 갖다 유지시켜주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의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사람의 위장관입니다. 사람의 위장관 중에서도 이 소장의 말단 부분하고 그다음 대장은 특히 우리 신체의 그 대사라든지 면역의 그 조절을 갖다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장의 말단하고 대장 이 부위에 우리 전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대부분이 이제 여기 소장의 말단 부위와 대장에 서식을 하고 있고요. 장 상피세포라든지 그다음에 분비세포, 면역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생물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이런 세포들의 장 상피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한테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대사를 조절하거나 다음에 면역 반응을 갖다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기존의 약품들과 달리 가장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지점에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약들에 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그런 치료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인체 내 미생물 균주 수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균주가 어떤 질병과 연관이 돼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엔테로바이옴이 특허를 확보한 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종류는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건강한 사람의
장점막에서 1 내지 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우점종으로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점막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라든지 대사 조절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수로 존재하는 균종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포들과 상호작용, 우리 몸 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면역 조절, 대사 조절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크멘시아 뮤지니필라가 이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로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도출된 그런 균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만시아를 비롯해서 또 엔테로바이옴이 또 여러 균종들을 확보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또 이걸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실 계획인가요? 현재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로 이제 그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균종들은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외에도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아이, 그 다음에 이제 루미노코커스라든지 박테로이데스 등과 같은 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세균들이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기존 약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난치성 질환들, 예를 들자면 뭐 아토피나 암과 같은 면역 질환,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뭐 많이 듣고 흔히 듣는 그런 질환들이지만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당뇨 이런 질환들은 우리가 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치료의 효과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난치성 질환들을 갖다가 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이제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3상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재발성 클로스트리디움을 타깃으로 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신약으로 성공이 된다면 굉장히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작년 2020년 8월이죠. 이 세레스 세라피틱스라는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에서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전 세계 많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청신호를 주는 그런 그 좋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레스 세라피틱스 개발한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이름이 그 SER 109라는 것인데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이 치료제는 이제 약 한 50여 개의 서로 다른 이제 균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 균종들이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그러니까 이 산소에 매우 취약한 극형비성 균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균종들, 이 50개의 서로 다른 균주들로 이루어진 치료제를 갖다가 어떻게 대량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들만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량 생산이라든지 또 의약품 시장에,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제로 쓰일 수 있으려면 일정한 품질이 좀 대량이 배양되면서 생산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좀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반 기술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엔테로바이옴은 좀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균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극현비성 균종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극형비성 균종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점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소에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위장관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소장 말단 부위, 그다음에 대장에 오게 되면은 산소의 농도가 점점점 이게 옅어져서 거의 이제 현기 상태가, 산소의 농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이제 소장의 말단이나 대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살고 있는 균종들은 대부분 이제 극형비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현비성 균종을 배양한다는 그런 난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99%는 인공적으로 키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이 균종 하나하나를 갖다가 키우는데 필요한 어떤 어떤 영양분이 제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까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저희 엔테로바이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멘시아라든지 피칼리박테리움과 같은 대표적으로 난배양성 균종들을 갖다가 고농도로 지금 현재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배양 조건이라든지 배지 조건 등을 갖다가 확립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그런 배양 배지 조건이 이제 특허화 시켜서 저희들이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 엔테로바이옴이 최근에 시리즈 A를 투자 받으셨고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기 위해서 호주의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좀 어떤 연구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크만시아라든지 피칼리박테리움과 같은 효능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균종들을 갖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이제 우선적으로 개발한 균종들 외에 루미노코크스라든지 박테로이데스라든지 이런 균종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면역질환 같은 난치성 질환들에 계속해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제 개발의 그 폭을 갖다가 넓혀 나갈 생각이고요. 또 이제 현재는 단일 균주로서 어떤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균주들의 어떤 혼합물을 통해 가지고 혼합물을 만들어서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컨소시엄을 갖다가 만들어서 효과를 갖다가 배가시키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먼 길이 되겠지만 활발한 연구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